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미술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이름 모네와 마네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두 거장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해? 아니면 만해? 정말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죠? 아마 많은 분들이 미술관에서 작품 보다가 이 두 사람 이름 때문에 살짝 민망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람이 그냥 이름만 비슷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서로 아주 잘 아는 평생의 친구이자 또 미술계의 판을 뒤집은 뭐랄까 혁명의 동지 같은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두 거장을 완벽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두 명의 반항아로서 둘의 공통점을 보고 그 다음엔 빛과 도시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그림 주제를 비교해 볼 거고요. 또 두 개의 팔레트를 통해 색을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 특히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왜 이 둘이 현대 미술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지 그 위대한 유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어줬던 공통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전통에 맞섰던 그들의 저항 정신입니다. 자, 19세기 미술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파리 살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절대 권력이었어요. 화가로서 성공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 살롱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살롱이라는 곳이 아주 꽉 막혀서 정해진 틀에 박힌 이상적인 그림만 좋아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네와 마네가 의기투합한 겁니다. 둘 다 살롱의 그런 딱딱한 규칙들 정말 질색했거든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세상이 이래야만 한다고 정해놓은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겠다. 이거였죠. 만의 그 저항 정신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1865년에 올랭피아를 살롱에 딱 내놓았을 때예요. 당시 비평가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여신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어찌 보면 도발적인 시선의 여성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저 올랭피아 목욕이나 좀 시키지 라면서 대놓고 조롱했을 정도예요. 모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상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조롱에서 시작됐거든요. 한 비평가가 모네의 이 작품, 인상, 해돋이를 보고 그 제목을 비꼬어서 저건 그냥 인상뿐이네, 인상주의자를 전시해구만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그대로 굳어져서 하나의 위대한 사조가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둘은 반항아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캔버스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렸길래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야외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모네예요. 그리고 그런 모네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련된 도시 남자, 마네죠. 보세요. 한 명은 햇빛 쏟아지는 자연 속에서 빛을 쫓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도시의 풍경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 둘이 추구했던 예술 세계가 얼마나 달랐는지 이 장면 하나로 그냥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빛과 자연의 화가입니다. 정말 빛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이 자연과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 그걸 붙잡으려고 평생을 바친 거죠. 그에게 그림은 곧 빛이었고 빛이 곧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그림들 전부 다 똑같은 루앙 대성당을 그린 겁니다. 믿어지세요? 모네는 빛, 날씨, 시간에 따라서 성당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포착하려고 무려 40점이 넘게 그렸어요. 빛에 대한 그의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건초더미 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건초더미인데 아침 햇살 아래 있을 때, 해질녘 노을에 물들었을 때, 계절이 바뀔 때 빛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그걸 끈질기게 탐구한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럼 마네는요? 마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근대 파리의 화가였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도시를 향해 있었죠. 시끌벅적한 카페,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파리의 활기찬 일상, 이런 게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자연은 뭐 그냥 배경 정도였달까요? 마네가 직접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 삶을 사랑해. 살롱, 소음, 불빛, 파티. 이 모든 걸 사랑한다고. 딱 마네다운 말이죠. 그의 대표작 폴리 베르제르의 발을 보면 도시의 그 복작복작한 에너지에 대한 그의 애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주제만 달랐던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또 있어요.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물감, 즉 팔레트입니다. 특히 검은색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아, 이 그림은 모네, 아, 이건 마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검은색입니다. 자, 모네를 보세요. 그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팔레트에서 아예 검은색을 빼버렸습니다. 왜? 자연의 빛 아래 진짜 검은색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그릴 때도 검은색 대신에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섞어서 표현했죠. 반면에 마네는요? 마네는 검은색의 마술사였어요. 이 색을 아주 과감하고 대담하게 썼습니다. 강렬한 대비를 주기도 하고 인물의 윤곽선을 굵고 선명하게 그려서 입체감보다는 평면적인 느낌을 만들어냈죠.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고 나중에 현대미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두 거장이 미술사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그 다루고도 위대한 유산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드 모네. 그는 명실상부한 인상주의의 아버지입니다. 찰나의 시각적인 인상을 붙잡으려 했던 그의 평생의 노력은 우리가 빛과 색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에두아르 마네. 그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파격적인 기법들은 피카소 같은 거장들에게까지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네의 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상주의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도 마네와 함께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네는 단순히 인상주의의 문을 연 사람을 넘어서서 아예 현대미술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었던 거죠. 한 명은 수련잎에 어른거리는 비크를 그렸고 다른 한 명은 바쁘게 일하는 바텐더의 공허한 눈빛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는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세계가 더 선명하게 와닿으시나요?